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2박 3일의 일정이었죠. 트럼프의 일본 방문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었는데 이번에는 신임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트럼프는 나루히토 일왕을 만났습니다. 30분 정도의 짧은 면담이었지만 일본 측은 이를 극진히 대접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트럼프의 태도였습니다. 일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이 포착됐고 일본 국기 앞을 그냥 지나치는 장면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외교 예절상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었죠. 28일 본격적인 미일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회담은 야구 이야기로 시작됐죠. 다카이치 총리가 LA 다저스가 1대0으로 이기고 있네요 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트럼프는 미일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라며 치켜세웠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실리적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미일 무역협정은 매우 공정한 협정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에게 엄청난 요구를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약속했고 태국과 캄보디아, 가자지구의 평화는 놀라운 일이라며 치켜세웠죠. 그러면서 미일 양국 간 황금시대를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양국은 무려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LNG, 히토류, 핵심 광물 공동 프로젝트가 체결됐고 조선과 AI,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각서도 서명됐죠. 일본은 21건의 구체적인 투자처를 결정했는데 도시바와 미츠비시 중공업은 소형 원자로 분야에, 미츠비시 전기는 데이터 센터 발전 시스템에, 파나소닉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도요타의 결정이었습니다. 도요타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일본으로 역수입하기로 했죠. 이는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는데 사실상 일본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산 대두를 구입하고 미국산 픽업 트럭 100대에서 200대를 관용차로 구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산 군사 장비도 대규모로 구입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죠. 게다가 일본은 GDP 대비 방위비를 2%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이를 달성하겠다는 것이었죠. 트럼프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사망은 충격적이었다고 말하며 아베를 추모했죠. 아베 부인 아베 아키의 여사는 트럼프에게 아베의 골프 퍼터를 선물했고 일본 골프 스타 마츠야마 히데키의 사인이 담긴 골프백도 전달했습니다. 아키의 여사는 트럼프와 따로 만나기도 했죠. 양국 정상은 마가 모자와 비슷한 느낌의 일본이 돌아왔다 모자에 함께 사인했습니다. 일본은 내년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의 벚나무 250그루를 기증하고 일본식 불꽃놀이도 개최하기로 약속했죠. 트럼프는 일본 납북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미국은 일본 정부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죠. 그 후 트럼프와 다카이치는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리넌에 함께 탑승해 요코스카 주일 미군 해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원자력 항공모함 USS 조지 워싱턴호에 오른 트럼프는 우리는 전설적인 항공모함에 탑승했다며 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을 한다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죠. 다카이치는 미국의 결의를 이어받아 일본은 인도태평양을 자유로운 지역 평화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저녁에는 일본 재계 인사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트럼프는 여러분들이 든든한 미국의 지원군이 될 것이라며 장관들과 대화가 안 되면 내게 직접 전화하라고 말했죠. 도요타도 미국 전역에 공장을 추가 설립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일본이 투자해야 하는 곳은 미국 투자위원회가 전적으로 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일본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이 사실상 노예 계약에 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이 지나치게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0월 29일 트럼프는 경주에 도착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죠.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보였던 거만함과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서 놀랍도록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죠. 이재명 대통령과의 악수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존중의 자세가 엿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가 한국에서 보인 태도는 일본 방문 때와 180도 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조지아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기술자 300여 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한국인 기술자들은 손발이 쇠사슬로 묶인 채 구금시설로 끌려갔고 이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 기술자들이 전원 한국으로 귀국했고 다시는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조지아주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CNN은 조지아주가 한국 기술자 없이는 공장을 완공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조지아주 서베너 지역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제지 공장 2곳이 폐쇄되면서 1,100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현대차 공장마저 중단되면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상황이었죠. 조지아주 경제개발청장 트립 톨리스는 한국 기술자들의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애원하는 수준의 발언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을 본 중국 기업들이 줄줄이 미국 투자를 취소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조지아 사태가 외국 기업들에게 경고가 됐다고 분석했죠. 실제로 건설 중이던 여러 공장 프로젝트들이 중단됐고 예정됐던 투자들도 무산됐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태도가 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장비 투입을 보류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추가 투자 계획을 재검토에 들어갔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대신 멕시코나 캐나다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나는 조지아에서 한국인 기술자를 추방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발뺌하기 시작했죠. 이는 조지아주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기술자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IT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공장이 중단되면서 수천 명의 미국인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었고 LG 공장까지 철수하면 조지아주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상황이었죠. 더 심각한 건 정치적 파장이었습니다. 조지아주는 대선 경합지인데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타임지는 조지아주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업 덕분에 일자리를 얻었던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죠.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이례적으로 낮은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조지아 사태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죠. 그는 한국 기술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특별 비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지 않으면 추가 투자는 어렵다고 못 박았죠. 그러면서 비자 문제 해결과 함께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디언지는 트럼프가 한국 앞에서 전례 없는 양보를 했다고 평가했죠.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는 한국 전문 기술 인력을 위한 특별 비자 쿼터 신설과 기업 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포함됐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의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조선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파트너였던 것이죠.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BBC는 한국이 다르다는 것을 트럼프가 깨달은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처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동맹국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력과 협상력을 가진 파트너로 한국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트럼프가 인식하게 된 것이죠. 에이펙 회의 기간 동안 트럼프는 한국 재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미국은 최고의 투자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죠. 일본에서 보였던 일방적인 요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은 한 가지 명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본은 경제적으로 미국에 종속되는 길을 선택했지만 한국은 실질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등한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지아 사태는 한국에게 위기였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세계에 증명했고 미국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줬죠. 트럼프의 180도 달라진 태도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앞으로 한미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따르는 동맹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죠. 경주에서 보여준 트럼프의 공손한 태도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